오래전 서울 외곽의 작은 산마을에는 귀신의 산장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한 이후로 버려졌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밤마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희미한 빛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몇몇 사람들이 검증에 도전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해 여름, 서울의 대학생 4명이 용기를 내어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학교 심리학 과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심령현상의 심리적 원인을 탐구하는 주제를 선택한 터라 이러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민호, 지연, 서준, 그리고 나영이었습니다. 출발 전에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부모님께는 친구네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각종 사진기와 녹음 장비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산장에 도착한 4명은 먼저 외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산장은 겉보기에 상당히 낡고 오래된 상태였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짝은 부식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모두가 묘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웃으며 태어난 척하려 노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먼저 1층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다양한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주방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깨진 접시와 컵들이 흩어져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녹음기를 켜고 방에 혼자 남아 청취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잠시 후 매우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멀리서 부드럽게 웃고 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털이 곤두서며 녹음기를 끄고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재로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책장이 기울어져 있었고 책들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책 더미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사진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점점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조금씩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거나 배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섬뜩한 기분에 그녀는 얼른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순간적인 한기를 느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그들은 갑자기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 겨우 발을 뗀 그들은 한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침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중 한 방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영은 가까이 다가가 피아노 뚜껑을 열고 먼지에 덮인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서준이 그 옆에서 같은 피아노에 다른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너도 소리 안 나지?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영은 아까 자신이 소리 없이 건반을 눌렀을 때 들렸던 피아노 소리에 대해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가져온 침낭에서 잠을 청하기로 결정한 순간 갑자기 산장 안이 심한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그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강한 발걸음 소리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모두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혼란 속에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산장의 중심에서 서로 기대어 앉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두려움을 덜기 위해 그저 손을 꼭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진이 빠질 때쯤 창 밖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고 그들은 꿈에서 깨어난 듯이 모든 것이 고요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그 장소를 찾지 않겠다고 서로 다짐한 그들은 산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들은 각자 그날의 일들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집에서 그날의 녹음을 다시 듣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목소리 하나가 희미하게 녹음되어 있었고 그것은 차갑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올 거지? 라고 반복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그 후로 다시는 서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산장의 기억은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오래도록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갔고 희미하지만 소름 끼치는 그곳의 전설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점 기이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만의 공포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나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위치도 좋고 전망도 뛰어난 데다 이웃들도 친절해 이곳에서의 생활이 무척 기대됐다. 하지만 나는 그 아파트에 이사를 온 이후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 이상한 점을 느낀 건 이사 첫날 밤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2시를 가리킬 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누군가 작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기분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고 곧바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깼다. 더욱 기이한 것은 날이 갈수록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는 것이다. 그 소리는 이제 내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할머니는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주저하다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밤 이 시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도 몇 번을 겪었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밤 이 시가 되기 전에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그날 밤 역시나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귀에는 그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분명히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파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아파트는 과거에 매우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20년 전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마을의 주민들은 외지인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한다. 그 후로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그 소리를 들었던 날 나는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돌아오지 마라. 우리가 있는 이곳은 너의 공간이 아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야 나는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가끔씩 나는 그 소리를 떠올리며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곤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작은 인구와 더불어 오래된 전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달빛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다. 달빛 저택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오래된 고저택으로 한때는 지역 유력자의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어릴 적 나는 그 이야기들이 단지 억울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네 친구들과 모험을 떠난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학교가 끝난 뒤 호기심에 이끌려 달빛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날이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서로의 용기를 북돋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은 한기가 감돌았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깨진 유리창, 벽에 걸린 빛바랜 초상화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의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떤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의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는 오래된 문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은 후 우리는 그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이 열리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다. 작은 방 안에는 전통적인 한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달빛에 비춰져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흐느끼고 있었고 우리를 알아채지 못했다.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고 여인의 형체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텅 빈 눈구멍과 비틀린 입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혼비백산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 마침내 저택을 벗어날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누구도 달빛 저택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그 전설이 진짜였음을 인정하며 그 집에는 오래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귀신이 살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지만 가끔씩 달빛이 비추는 밤이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마을은 그대로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달빛 저택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자리 잡았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흑석동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청명한 것은 인적이 드문 밤 특정 골목길을 지나게 되면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을 처음 들은 것은 동네에서 오래된 미용실을 운영하던 희진 씨였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 희진 씨는 미용실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평소와 달리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주변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그때였다. 희진 씨는 오른편에서 작은 소리, 마치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할 즈음 희진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세요? 장난치지 말고 나와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이번에는 그녀의 왼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무언가 처절하고 슬픈 느낌을 주었다. 희진 씨는 두려움에 질린 채 집으로 뛰어갔다. 그 후로도 흑석동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밤이면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와 흐느낌, 소리에 대해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더욱 빈번해졌고 동네 주민들은 섬뜩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소리에는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소문을 마주한 용감한 몇몇 젊은이들이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다. 그들은 녹음기와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다는 그 골목으로 들어갔다. 청년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장난스럽게 웃으며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들 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누군가가 골목 중간에 놓아둔 작은 녹음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흐느낌이 메아리쳤다. 알고 보니 이는 오래전 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그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었고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녀가 흐느끼는 이유는 자신을 잊지 말라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이후로도 그 골목길은 울음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시험의 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와 함께 동네의 전설을 새롭게 기억하며 골목을 지나갈 때면 몰래 속삭이곤 한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이렇듯 흑석동의 공포설은 그들의 일상에 작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심어주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마치 어느 날 밤 당신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조심하라는 듯이 말이다. 그리고 어느새 그 소리가 들려온다면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듯이